안녕하세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의 저자 임승수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유명한 경제학 고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해도 많이 받는 책입니다. 마르크스의 이미지 탓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책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본론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이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고전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자본론의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르크스 자본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역사상 존재했던 다른 형태의 사회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역사 시간에 이런 형태의 사회들을 배웠습니다. 원시 공산주의,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그러면 사회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회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생산관계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차근차근 알아보죠.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 먹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옷도 입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불쑥 솟아나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노동을 해서 만들어지죠. 수많은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산활동에 참여해 노동을 합니다. 이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관계를 우리는 생산관계라고 합니다. 예컨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노예와 노예주라는 신분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노예제 사회의 생산관계는 노예와 노예주의 관계인 셈이죠. 노예는 가격이 매겨져서 노예주에게 물건처럼 팔립니다. 노예주는 지위 덕분에 노예가 열심히 일한 성과물을 모두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를 부리면서 부를 축적한 노예주가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 즉 지배계급이 되죠. 그럼 봉건제 사회는 어떨까요? 봉건제 사회에서는 영주와 농노라는 형태로 관계를 맺습니다. 중세 서양에서는 봉건 영주가 장원이라고 불리는 대토지를 소유하고 장원에 속한 농노가 토지를 대여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농노는 소규모의 땅, 즉 타경지를 경작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지만 토지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3일은 자신이 보유하는 타경지에서 일했지만 나머지 3일은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지에서 일했습니다. 농노들 입장에서는 타경지에서 일하는 것과 직영지에서 일하는 것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직영지에서 하는 일은 농노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영주는 직영지에서 농노를 동원해 부역을 시켜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합니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토지를 소유한 영주가 지배계급이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는 어떤 생산관계가 존재할까요?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자본가는 사업을 할 종잣돈, 즉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기계도 들여오고 노동할 사람도 고용하죠. 노동자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해서 임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를 통해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한 사회에 여러 가지 생산관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 형태를 규정할 때는 그 사회의 지배적 생산관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죠. 그런데 생산관계를 얘기할 때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 사회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즉 노예도 그랬고요. 농노, 노동자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근로대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고 지금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이 노예로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습니다. 노예주는 노예를 물건처럼 거래했죠. 채찍 등으로 때리면서 노예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키면서도 또 근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만 제공했습니다. 노예가 노동한 결과는 모두 노예주의 소유가 되었고요. 때문에 노예주는 부자가 되고 노예는 가난해지지요. 예를 들어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200명이 저희 노예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돈 벌기 무척 쉬울 거예요. 여러분을 모두 편의점에 취업시켜서 일당 5만 원을 꼬박꼬박 저에게 입금하도록 지시하면 제가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벌까요? 200명에 한 명당 5만 원이면 무려 하루에 1,000만 원이죠. 저는 날마다 꼬박꼬박 1,000만 원 버니 부자가 되고 여러분은 열심히 일한 몫을 저에게 다 뺏기니 가난해지죠. 노예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빈부격차입니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이었던 농노, 이 사람들의 한번 삶을 보죠. 노예보다는 상황이 좀 나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노는 노예처럼 사고 팔리지는 않았으니까요. 장원 안에서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산출물을 처분할 수 있는 타경지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들 역시 구조적인 착취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편의점 비유를 들자면 일당 5만 원 가운데 제가 영주면 저한테 이제 2만 5천 원씩 입금하고 남은 2만 5천 원만 자기가 갖는 것과 비슷하죠. 제가 200명한테 꼬박꼬박 2만 5천 원씩 받으니까 저는 당연히 부자가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의 삶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요. 이것이 봉건제 사회의 바로 착취 구조입니다. 그래서 봉건제 사회 역시 빈부격차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어떨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삶은 노예나 농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각자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으니 공평해 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재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를 비교해보면 노예주와 노예의 격차나 농노나 영주의 격차가 우습게 보일 지경이죠. 자본주의 사회도 이전 사회들처럼 착취가 일어나는 사회는 아닐까?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다수가 한쪽에 있고 10만 배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닌데 10만 배 이상의 부를 소유한 특별한 소수가 존재하는 이런 사회에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노예제나 봉건제와 같은 착취가 존재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답이 궁해집니다.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는 착취 구조가 눈에 확연히 보이죠. 노예주나 봉건, 영주의 재산 대부분은 노예나 농노의 노동 결과물을 빼앗은 것이니까요.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관찰해보면 착취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노동자는 직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일하고 노동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다면 뭐 나의 가치가 이 정도인가 라는 자괴감도 들겠지만요. 이처럼 마르크스 자본론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가 착취에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를 숫자로 풀어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어떻게 풀어낼지, 그걸 어떻게 숫자로 풀까 궁금하시죠? 다음 강의를 통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